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황현성이 소연이 이렇게 셋 왜 가입 안 했음? 이렇게 되시요? 유나랑 너랑. 쟤는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왜? 아직 안. 저 아까 봤는데 QR 안 떠져 있던데. 아, QR 안 떠져 있었어? 이따가 끝나고 다시 띄워줄게요, 그러면. 알겠죠?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QR을 만들어서 QR을 띄워놨더만. 너를 위해서 QR을 띄워놨더니 너도 현성이 너도 알았지? 깔아놔. 알겠죠? 산 거예요? 응? 이거 산 거예요? 뭐가? 우리 드디어 아니? 이거 원래 있던 건데? 나 이거 원래 겨울에만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바지 다르게 입으셨네요. 청바지 말고. 너네 오늘 첫 시간이잖아. 그래서 그래. 첫 시간이라서 오늘 바지에 좀 신경을 썼죠. 청바지 터지죠. 시끄러 이씨. 청바지가 왜 터지니? 청바지 나름 단단해요. 근데 살찌셨다며요. 어? 살찌셨다며요. 나? 응, 조금 찐 것 같아. 헬스장을 다니는 거 쪄요? 요즘 못 가. 맨날 야근해가지고 못 가요. 우리 교재 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홍봉 파플렛에 똑같이 붙어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3쪽에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다항식 기본적인 용어부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다항식은 뭐야? 라고 한다면은요, 우린 이미 알죠? 다항식은 이런 걸 다항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 이런 걸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식, 이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는 다는 많을 다자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소리야. 뭐가 되게 많으냐면 항이 되게 많은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첫 번째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까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여기는 항이죠. 그럼 얘는 다 항이니까 항이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항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은 항은 그냥 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은 그냥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여기 있는 요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는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이 있다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각 하나씩 있죠.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그럼 소연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얘 그러면 요소 첫 번째 뭐 있어? 항.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만 얘기해봐. 뭐 있어? x가 있어요? 홍선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상수항이 있고 현성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항을 찾아봐. 그럼 항은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 항은 여기에서 그러면 얘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게 항이 될까요? 장난 그만 치고 항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약간 이거 여러분들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처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1 과정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항은 이런 거. 요렇게 어떤 더하기 빼기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식 하나를 만들었죠. 그럼 식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들을 다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항이에요. 그리고 얘도 항이에요. 그리고 얘도 항입니다. 그래서 항은 총 여기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은 이렇게 좀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항을 보시게 되면 이 항은 대부분 다 뭐 아니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둘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는, 그래서 여기 있는 항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둘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서 우리는 문자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문자에 집중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문자를 통해서, 우린 여기 있는 문자를 통해서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이 문자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문자의 개수가 그래서 몇 개야? 이거를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그 문자의 개수를 얘기해주는 용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자의 개수를 얘기해주는 그 용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얘를 차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는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수예요. 즉 이 식에서, 이 항에서 문자가 몇 개야? 이게 물어본 게 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차수는 그 문자의 개수를 물어본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얘도 보면은 x제곱 앞에는 3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문자 앞에 숫자가 있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 문자의 또 다른 이름, 여기 있는 숫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얘가 개수야. 즉 IM 얘가 개수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은 항상 개수와 차수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유는 되게 단순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여기는 요 첫 번째 항이었던 이 3x제곱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 개수는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개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항의 개수를 찾아봐. 개수는 얼마예요? 이 항의 개수는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 같이 그치? 이게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얘가 그래서 3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차수라는 것이 생길 건데 그럼 차수는 그럼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문자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문자의 개수는 어디서 나왔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 문자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얘는 x제곱이니까 다시 하면 x가 몇 개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그치? 얘는 x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얘 문자의 차수도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 문자의 차수는 몇 개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요. 차수는 그래서 숫자 얼마가 되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이거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고등수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각각의 개수와 차수는 다 존재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렇게 문자가 없는 항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문자가 없는 항. 이거를 홍선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자가 없는 항을? 이걸 상수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네가 맨 처음에 여기서 뭐 있어? 했더니 상수항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상수항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상수항은 이렇게 문자가 없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항식은 이렇게 문자랑 숫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문자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수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일게요.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거는 바로 뭐냐면 그 다항식이 있다면 그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항식의 차수를 구별해 주는 거는 딱 하나. 그냥 문자가 제일 많은 거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항식의 차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문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즉 여기는 문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그 가장 많은 문자의 개수 이게 바로 다항식의 차수가 된다는 것까지만 명심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자 제일 많은 건 2개짜리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하나짜리가 제일 많아요? 얘는 문자가 몇 개가 최대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항을 비교했을 때 문자의 개수들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문자가 몇 개가 있죠? 얘는 문자가 몇 개 있지? 차수가 몇이야? 얘는 차수가 2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는 차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자는 2개가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아요? 2개가 더 많지? 그러면 얘 차수를 그대로 읽어봐. 그게 다항식의 차수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항식의 차수는 그래서 얘 2개짜리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는 그래서 2다. 그래서 얘는 몇 차식이 되었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를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항식의 차수를 가지고 식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그래서 다항식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좀 가볍게 우리가 좀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거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도 돼요? 다 넘어가도 되나요?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두 번째로 볼 거는 그럼 이제 그 다항식을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을 정리하는 그 두 가지 방법,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교재에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놨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없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야. 말로 보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물론 써놔도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봐봐. 앞에만 봐봐요. 그때 우리 여기 다항식을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항식을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때 우리 그 다항식의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문자 하나를 기준 잡아요. X든 Y든 Z든 뭐 A든 B든 C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거 하나 잡았을 때 나는 내 앞에 줄 서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지. 줄 서봐.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세우고 싶냐면 야, 키 큰 애가 맨 앞에 줄 서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키 큰 애가 맨 앞에 오도록 해서 점점 키가 작아지는 순으로 줄을 서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야, 키 작은 애 앞에 서서 그래서 키 작은 애부터 키 큰 순으로 줄 서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리했죠. 그걸 다항식에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차수를 기준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차수를 기준을 잡았을 때 그때 그 차수가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냐면 낮은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어떤 것으로 확장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큰 것 순으로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마찬가지 그 다항식의 차수를 똑같이 정리하는데 그 차수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나는 오히려 큰 수에서 나는 작은 것을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정리를 하든 그때 얘네들을 붙여주는 이름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만 알고 있다면 그때 이 다항식의 차수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으로 즉 점점 위로 올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점 키우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름차순은 점점 올라간다. 즉 산을 점점 오른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고 그럼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점점 얘네가 올라가고 있겠어요? 내려가고 있겠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면 점점 얘는 떨어지겠니? 아니면 올라가겠니?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그럼 그걸 내린 거를 우리가 이름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1번. 그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차수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정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내림차순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예제.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구분을 가볍게 좀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마 학교 첫 시간에 그냥 딱 처음 하고 끝날 겁니다. 학교 시험이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가볍게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첫 번째 내림차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림차순은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문자의 차수, 즉 다시 한번 다항식의 차수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림차수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 얘를 문자 X에 대해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밑에 있는 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문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치면 너 설마 펜이 없니? 재민아? 그랬을 때 여기 X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치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 건 이거야.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문자는 X가 될까요? Y가 될까요? X만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X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X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만 문자로 처리해서요. 그러면 다시 해보면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Y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Y는 다 뭐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Y는 반대예요. 문자가 아니지. 그럼 우리 다항식은 문자 아니면 뭐로만 구성된다 그랬어요? 숫자. 그러면은 Y는 그냥 뭐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숫자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숫자로 취급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림차수는 차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즉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x가 제일 많은 거에서 x가 가장 적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x가 제일 많은 건 우리 딱 보이죠? 몇 x제곱이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5개 항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가 제일 많아요? 그치, 3x제곱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3x제곱 이렇게 먼저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x가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건 x가 몇 개 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x가 1개 되는 거 있는데 그럼 x가 1개 되는 게 하나 있어? 아니면 2개가 있어? 2개가 있잖아요. 얘네 둘이.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1개 되는 게 얘네 둘 2개가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 먼저 쓸 거야? 이게 여기서 또 관건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x들을 정리를 할 건데 그때는 당연히 누구 먼저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중에서 그럼 또 다른 문자가 있는 게 그나마 더 높은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자가 있는 게 그나마 높은 거니까 y가 있는 거 먼저. 그래서 우리는 5xy 더하기 4x 이렇게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상수항은 나머지죠. 그럼 나머지 정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1부터 와야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y제곱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 이게 바로 내림차순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오름차순은요, 이걸 아예 순서를 뒤집어 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아예 뒤집어 까버리면 되니까 그냥 아예 낮은 게 1이지. 그럼 1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점점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점점 올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름차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내림차순일까요? 아니면 오름차순일까요? 그나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둘 중에 뭘 제일 많이 물어보겠니? 인간 오름은 전혀 안 물어보고요. 우리는 내림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때문이에요. 다항식 자체를 내림차순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많이 물어본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어볼 일도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나중에 정리해놓고 내림차순을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잘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다항식을 연산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가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리고 오늘 1강의 내용 자체의 우리 1강의 제목 자체도 뭐냐면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 그럼 이제부터 그 다항식을 연산을 할 거야. 그때 그 다항식의 연산을 내가 지금부터 오늘은 3가지 연산을 보여드릴 거고 그 3가지 연산을 보여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나머지 한 연산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 우리는 다항식을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쉬운 게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바로 뭐를 보려고 하냐면은 우리 사칙 연산의 시작은 더하기 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더하기 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 방법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한다면은 결국 개수들끼리만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의 기본적인 원칙은 개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변화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냐면 문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즉 다시 하면 차수에는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수가 변화했기 때문에 차수는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수 변화는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면 되고 그럼 차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 자체도 변하지는 않아요. 그럼 문자의 개수가 완벽하게 다르게 나와 있는 애들끼리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가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애들끼리 연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들끼리만 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 그 같다의 기준은 문자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연산하더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하기 빼기의 핵심은 그래서 문자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한다. 그게 바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지. 문자가 같은 애들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결국 뭐끼리만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 동류항들끼리만 계산한다. 이게 바로 다항식 연산의 더하기 빼기의 첫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시험 문제 1번은 오히려 더하기 빼기가 나와요.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평에서도 1번이에요. 학평 1번은 무조건 얘 나옵니다. 6월 학평부터는. 그래서 6월 학평부터는 무조건 얘가 1번이니까 그렇게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야. 틀리면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 얘가 한 3.8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틀리면은 억울하셔야 돼요.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얘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풀 건데 이거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는 서로에게 다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마이너스는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그럼 마이너스 다 줘. 그러면 앞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오는데 두 번째 거 다 마이너스 다 주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마이너스 몇 x제곱이 되었고요. 그치? 4x제곱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되었고요. 그치? 플러스 x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을 때 그치?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 얘네들을 계산해 주는 게 답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끼리 계산할 때는 항상 숫자는 달라도 된다 그랬지만 뭐는 같아야 된다 그랬냐면 문자는 같아야 돼. 그게 동량이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결국 우리 여기 있는 첫 번째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 x제곱과 같은 거를 또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x제곱과 같은 동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 여기 셋 중에서 누가 동량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누가 동량이죠? 그치? 얘가 동량이니까 걔랑 계산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x가 있을 건데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둘 중에 누구랑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치? 플러스 x랑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2가 있었을 때 얘는 누구랑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 남은 거 누구랑 계산이 되지? 그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끼리 계산하면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뺀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x를 빼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x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 2 빼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번인데 그럼 이런 거 틀리면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라는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우리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 맞추고 간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럼 방금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학교 시험 스타일로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입니다. 네, 대표형 1번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표형 1번은 방금 배운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를 학교 시험 유형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 동네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이 동네 학교 기출문제고요. 실제로 작년에 나왔었던 기출입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좋아요. 출처는 일부러 안 밝혔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던 학교 기출이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나는 저기 있는 뭐를 계산해 주는 게 우리 문제가 되냐면 여기 밑줄. 나는 저기 있는 저 다항식들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왜? 우리는 얘를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A랑 B랑 C가 앞에 다항식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넣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편해요? 불편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불편하지. 왜 불편하냐면 복잡하니까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니까 약간 조금 우리가 조금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생각이 들었어? 그대로 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식만 한번 주목해보세요.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만 먼저 주목을 해본다면 이거 자체도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그럼 이거 자체도 우리는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우린 얘 자체가 하나의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은 연산이 된다고 되지 않는다고? 된다 그랬죠 방금. 그래서 얘 자체도 하나의 다항식이니까 얘도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오히려 뭐야? 쟤부터 풀고 시작해볼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얘네들을 조금 간단하게 바꿔놔봐요. 그럼 나중에 대입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거라서 그럼 앞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눠줘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었고 2를 곱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플러스 60까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동류항 생겼습니다. 누가 지금 이제 겹쳤습니까? 보면 알겠지만 누가 겹쳤어요? B가 겹쳤으니까 B들끼리는 먼저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들끼리 계산하게 되면 앞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나왔고 B 계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게 돼요?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게 되지? 그치? 마이너스 B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몇 C가 되는 거냐면 6C. 이거를 구해줘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 B, C를 넣으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A, B, C 그대로 자 A 너 가져가 B 넣고 그 다음에 C 넣고 이렇게 해서 다 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때리고 나서 정리하시면은 실수는 안 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에 a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b 대신에 우리는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5xy가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6c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c 대신에 그래서 2xy 마이너스 y제곱이 들어오니 얘네 다 풀어주고 나서 계산해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괄호 먼저 다 풀어주게 되니까 그럼 얘 다 풀어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이 나왔고 마이너스를 주게 된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가 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6을 주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플러스 12xy 마이너스 6y제곱을 계산해주기만 한다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럼 동량들끼리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그럼 x제곱부터 나오게 되네요. 그럼 재민이 x제곱은 앞에 뭐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앞에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x제곱은 앞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동현이 xy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xy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플러스 15xy가 되고 그 다음에 유나 마지막이에요. 그럼 y제곱의 개수는 뭐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y제곱의 개수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y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의외로 중학교 거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문제 2개가 있을 겁니다. 시간은 3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밑에 1-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 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등수학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내가 겁은 많이 줬지만 의외로 별거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연습을 많이 해놔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문제를 잘 푼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푼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것까지 가져야 되는 게 포인트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쪽에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만 그 5쪽에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어떤 거를 좀 얘기하냐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집중 설명할 때는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못한 것들을 이제 클리닉과 집에서 이제 스스로 복습 과제로 스스로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몇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체크해 줄 거는 다항식의 두 번째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배웠죠? 이제 뭐 남았어? 곱하기 또? 나누기 남았죠? 나누기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럼 오늘은 곱하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두 번째 연산은 곱하기입니다. 그때 이 곱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바로 누가 있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 있는데 그 지수법칙 간단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법칙 자체가 차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에요. 그때 우리 지수법칙의 원칙을 보자면은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앞에 봐봐. 그때 우리는 미치 같은 애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미치 같은 애들 두 개를 서로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밑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결국 뭐 해준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나눈 것까지. 즉 나눴다라는 말 자체가 얘를 지금부터 뭐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이걸 곱하기로 바꿨을 때 뒤에 거를 역수로 바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곱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뭐가 될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곱했을 때는 여기 n개 있었던 거에 n개를 더 더해주는 것이 되는 거지. 더 추가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얘네들을 해주게 되면 결국 밑은 a가 그대로 깔렸을 때 지수 둘은 즉 m과 n은 더해주는 것이 됩니까? 빼주는 것이 되는 겁니까? 기억나면 그대로 얘기해봐. 얘네들은 더해주는 게 돼요? 빼주는 게 돼요? 곱하기로 가게 되면? 그치, 더해주는 거지. 왜냐면 예개수에서 예개수만큼 그냥 그대로 더 늘어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둘을 더해준 것이 됐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럼 얘는 똑같은 게 두 번 있는 거예요. n번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번씩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a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잡아줬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둘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약분하면 돼. 즉 약분하면 된다는 것 자체가 둘을 빼면 돼.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둘을 뺀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교재랑은 조금 다르게 내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바로 뭐 하나만 추가할 거냐면 이거는 좀 같이 적어주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에 지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같이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수 과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알려는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단순화하라는 의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대수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중2 거를 조금 합쳐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아예 사라졌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었다는 건 날아갔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돼버리냐면 없는 게 돼버리지. 그럼 문자는 없는 것이 됐어요. 그러면 문자는 없어졌고 누구 혼자 남게 될까요? 문자는 사라졌어. 뭐 혼자 남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0제곱이 됐다는 건 문자는 날아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문자를 지웠어. 그럼 뭐 혼자 남아있겠니? 다항식은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 숫자만 남아있죠? 근데 여기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어있다는 소리는 그럼 얘가 현재 숫자가 얼마가 현재 사라져 있다는 소리니까 1이 사라져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문자만 날려버리면 숫자가 남게 돼 그때 그 숫자는 혼자 남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얘를 바꿔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자리를 바꿔버려서 그래서 부호를 뗀 것이 분모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법칙을 왜 배웠게? 라고 한다면 그 지수법칙에서 연결되는 게 지금 여기는 다항식의 전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항식의 전개 기본적인 방법을 좀 배울 거고요. 그러면 다항식의 전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렇게 대부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를 많이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다항식이 주어졌고 여기에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항이 2개짜리를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다항식 전개의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의 기준을 잡아서 걔를 끄집어내. 그때 그 걔를 끄집어냈을 때 얘를 이렇게 또 다른 애들에게 다 한 번씩은 줘서 곱해줘. 이게 기본적인 전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은 분배 법칙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숫자 하나 뺐을 때 그 숫자를 다시 전개를 하고 싶으면 다 서로에게 한 번씩 나눠주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 방법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아마 이 다항식 전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A를 기준 잡아요. 즉 앞에 거를 보통 기준 잡으면 그 앞에 거를 서로에게 한 번씩 주세요. 그리고 뒤에 것도 한 번 더 있을 건데 그럼 여기 뒤에 거 B도 그럼 서로에게 한 번씩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다항식 전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이 다항식을 전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여기 다항식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씩 잡아줘서 그 하나씩을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2x랑 x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x랑 x를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곱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x랑 누구랑 또 곱할 수 있냐면 여기선 플러스 2y를 또 곱해줄 수 있으니까 2x랑 2y를 곱한 것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3y랑 그 다음에 x를 곱한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린 여기 마지막 3y랑 2y를 곱한 것 하나. 요렇게 잡아줘서 얘네들을 다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다 더해. 이게 기본적인 전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기준 잡아가지고 각각 항들에게 한 번씩은 다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 다 괜찮죠? 윤아도 여기까지 괜찮죠? 재민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 답이니까 그럼 여기서 앞에 거를 하면 2x랑 x를 곱합니다. 그럼 x만 결국 2개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x제곱이 되었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지수법칙이 쓰여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2x제곱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xy가 되었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몇 xy? 그치. 그래서 우린 여기에 플러스 4xy가 되었고 세 번째 건 그래서 얼마가 되었으며 세 번째 거는 그래서 그치. 얘가 그래서 3xy가 되었으며 마지막 건 그래서 몇 y제곱이 되었으니요. 그치. 6y 제곱이 되었으니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동량들끼리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동량들끼리 더해봐.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래서 2x제곱 그럼 xy만 다시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xy랑 3xy를 더하세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xy가 됐다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은요? 그치. 그래서 우린 여기는 7xy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6y 제곱이 뒤에 붙더라. 이렇게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셈 공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뒤로 넘어가 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형 2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형 2번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서 내가 이렇게 가볍게 나갔습니다. 이거 문제 별로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수요일까지 한번 연습은 해봐. 몇 분은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도 팁을 드리자면 배운 거 있죠? 이거를 연습을 해보지. 뭔가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배운 내용 확인하기는 당장 지금 풀기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여기 있는 기본 문제까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는 방금 배웠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프린트의 기본 문제까지는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줘보세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배운 데까지만. 테마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대표형 2번 별표 많이 한번 쳐보자. 특히 여러분들 중에 광성고 가실 분, 인성여고 가실 분, 인화여고 가실 분, 그리고 인하부고를 가실 분들은요. 특히 주목하세요. 특히 주목. 매년 나왔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전설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푸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야?
다 전개해놓고 x세제곱과 x네제곱의 개수를 찾는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우겠냐고. 우린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 줄여야 되거든. 그럼 시간 줄이는 팁을 지금 전수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해서 우리는 개수를 원하잖아요. 특정한 차수에서의 개수를 원할 때는 우리가 모든 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야? 그냥 그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차수만 찾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차수가 있을 건데 그 원하는 차수만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수만 찾아주게 되면 첫 번째 x세제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세제곱은 좀 자세히 풀어드리고 x네제곱은 그래서 같은 원리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세제곱만 먼저 보여드리고 x네제곱은 다음 시간에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자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x세제곱은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기준 하나 잡죠. 그럼 기준 하나 잡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쪽을 기준 잡아놓고 걔를 이쪽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다 하나씩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에 거 기준 잡아서 여기는 2x세제곱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여기는 2x세제곱에 동그라미 친다면 그 2x세제곱은 여기는 요 세 개 중에 누구랑 만나야 x세제곱이 돼요?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자체가 이미 x세제곱이니까 얘랑 만났을 때 차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생기지 말아야 돼요? 생기지 않아야 되지. 그럼 차수 변화가 안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랑 곱해주기면 돼? 그렇지. 숫자로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2x세제곱과 그 다음에 우리는 플러스 3 얘만 연결해줘. 이게 첫 번째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스 5x제곱도 똑같이 있겠죠. 얘랑은 그럼 누구랑 연결해야지 x세제곱이 돼요? 맞아요. 얘가 x가 2개 있었잖아. 나는 x 3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x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한 개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 그 한 개 마이너스 x에서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x를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5x제곱과 마이너스 x를 곱해준 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세 번째 건 마이너스 4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는 거 아무 거랑 곱해도 x세제곱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는 여기 아무 거랑 곱해도 x세제곱은 안 되죠. x제곱이 최대니까. 그럼 땡 버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야. 그럼 얘네들을 더해. 그러면 정답 나왔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6x세제곱과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600이 5 하게 되면 답 나와요.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 그렇지. 정답은 1이다. 그래서 개수는 1.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x네제곱의 개수를 찾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복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네.